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15년 만에 소득세를 손질하고 다주택 종부세 중과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안으로 파격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모두 손질해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금년 세제 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도 단순화해 과표 5억 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10%의 최저세율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매출의 100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37%나 줄어드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도 골고루 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계의 수건인 가업상속세 공제제도도 손질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고 매출 1조 미만의 기업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소리 없는 증세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온 소득세제도 15년 만에 뜯어 고칩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직장인 한 명당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동산 세제는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격으로 바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부세 부담은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내야 할 내년 종부세는 올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3조 원.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규모가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으로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이내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특히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미뤄졌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번 안의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방향과는 좀 다른 거라고요? 네, 당초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 정부가 결정했던 것들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조금 보면 지난 정부가 도입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도입하려던 걸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1% 이상을 대주주로 분류하던 기준도 100억 원 이상 투자자 주주로 단일화해서 고액주주에 대한 과세를 확대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이 매번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당초 내년 폐지를 추진해 왔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해가는 안이 이번에 담겼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2년 미뤄지게 됐는데 이 전체 투자 손익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전체 금융상품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득을 남겼다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만일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25%까지 세금을 높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투자자 단체들은 기관이
떠안게 될 세금을 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제도라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 같은 의견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식거래에 몰려있는 현행 양도세 부과 기준을 고액주주로 우선은 좁혀두고 2년 뒤에는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2년 유예되면 세금 안 내니까 투자자들한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던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제 따져보면 이번 결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식 보유자가 1,384만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카카오, 현대차 이런 주식을 국민주로 보유하고 있는데 예.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만 20%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도입할 계획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연간 수익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그보다 넘게 되면은 이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주식과 펀드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손실을 봤는데 내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났을 경우에만 이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국내외 이 주식과 펀드, ELS 등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이렇게 20%고 3억 원 이상이면 25% 부과하는데 실제 대상자를 따져봤더니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실분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일반 투자자들, 이 0.3%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내년에 만약에 된다라고 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분들이 내년에 수익이 나면 올해 손실분과 이렇게 상쇄가 돼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그런 거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달라진다면서요?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라는 게 당초 정부 방침이었죠. 양도소득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특정 기업 주식 보유량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로 1%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로 분류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떼는데 내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주주들로 한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사실상 국내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과 아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가족들이 함께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겼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투자한 경우만 인별로 따져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뭐 가족을 다 합치든 개인이 투자하든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좀 소액 투자자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변화는 없는 걸까요? 당장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사실 따져보면 내년에 폐지 예정에서 세율을 낮추는 수준에서 오히려 남아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계속해서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이제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좀 따져보면 현행법에 따라서 0.23%를 증권거래세로 내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부담한 증권거래세만 9조 9천억 원,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증가한 폭이 상당한 수준인데 일각의 우려처럼 이제 잦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사실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예. 또 알고리즘으로 거래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좀 시장이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개인들에게 그렇게 아주 체감할 만한 변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세금이긴 한데 세율이 낮아지지만 내년에도 내야 된다. 원래는 내년부터 거래세를 더 인하할 계획이었다면서요? 네, 현행 세법에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개인들에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양도세 개편과 맞물리면서 인하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 지금 된 건데요. 보시면은 올해는 0.23%이고 이게 내년에는 0.15%로 확 낮추려던 게 예. 0.2%로 일단 한 단계 낮춰서
거쳐서 2년 동안 적용한 뒤에 2025년부터 0.1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 0.15%를 적용했으면 조금이라도 덜 0.05% 정도를 덜 냈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또 제도적인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가 달라지면서 증권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증권사들도 이 세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바꾸기로 한 대로 이제 세법을 따라서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정도 전산의 원장들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2년 동안 미뤄지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시스템을 바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기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미루고 양도소득세를 없애려면 결국에는 그럼 이 세법 개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회가 지금 오늘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이 2달간의 힘겨루기만 봐도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와 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기존 법에 맞춰서 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마련되거나 불가피하다면 기존에 마련된 대로 그냥 시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금융투자협회장이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로 저희가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세 체계가 결국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2년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기왕에 저희는 전산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1월 1일 날 차라리 시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투자 활성화, 개인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꺼내들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할 만한 폭은 사실상 적고 이를 이용해서 또 시장을 키워야 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엉뚱한 비용을 낭비할 위험도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증권 분야에서 달라지는 세제 개편안 소식 김종학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